이 이야기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왜 더 멀어질까? 그 답을 찾아가는 부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나는 점점 지쳐만 갔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마음이 조용히 흔들린다면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땐 든든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말수가 많진 않아도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게 고맙고 믿음직했고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렇게 함께 살고 함께 늙어갔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울고 웃으며 수십 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왔던 시간이 왔죠.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남편은 몇 년 전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젊을 땐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 소홀했지만 이제는 둘이서 하루를 오롯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그 시간이 그렇게 달콤하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상하게 하루가 길어졌고 집이 좁아졌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했죠. 내가 예민해졌나? 내가 변했나?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문제는 남편이 집에만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존재가 하루 종일 내 일상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게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던 거죠.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고 그 사이 집안은 제 세상이었죠. 청소를 하든 멍하니 TV를 보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든 내가 주인공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거실에 있어요. TV를 켜고 뉴스 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채 소파에 앉아 있죠. 식탁에 앉으면 오늘 뭐 해? 라고 묻고 청소기를 돌리면 지금 안 해도 되잖아 라고 말하고 조용히 책을 읽으려 하면 왜 이렇게 말이 없냐라고 해요. 그 사람은 그냥 같이 있고 싶었던 것 뿐일 거예요. 말을 걸고 관심을 표현하고 나와 하루를 함께 보내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 한마디, 그 시선 하나가 자꾸 나를 옥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왜 예전에는 괜찮던 게 지금은 힘들게 느껴질까? 스스로도 그게 미안했고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은 예전보다 나를 더 생각해 주는데 나는 왜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내 시간, 내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혼자 있는 동안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오늘 어떤 감정인지, 하루를 어떻게 채워갈지,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유와 자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서 그 여유가 자꾸 밀려났어요. 대화도 식사도 공간도 시간도 이젠 나 혼자의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사람 같아서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멀어진 기분이야. 숨쉴 틈이 없으니까 괜히 짜증이 나. 남편이 싫은 건 아닌데 나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그리워. 맞아요. 남편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없어져서 답답한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이해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진 않나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마음은 멀어졌던 적 없으셨나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벌써 거실에 앉아 있어요. TV를 켜고 뉴스를 크게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죠. 그 모습이 뭐가 나쁘냐고요?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면이 매일 반복된다는 거예요. 거실, 주방, 방, 욕실 어딜 가도 남편의 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엔 조용한 주방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게 제 아침 루틴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제겐 큰 위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여유가 없어요. 남편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꾸 말을 걸고 반응을 기대하고 함께 움직이길 바라요. 이따 점심 뭐 먹을 거야? 이 뉴스 봤어? 청소는 오후에 하면 안 돼? 말을 걸 때마다 내 하루의 리듬이 한 박자씩 흐트러져요.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게 반복되면서 점점 피로가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로는 조용히 스며드는 짜증이 되곤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잔소리예요. 남편은 나름 애정 표현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간섭처럼 느껴졌어요. 설거지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요즘 운동 안 하지? 살쪘어. 커튼 좀 제대로 쳐. 밖에서 다 보여.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지적을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대화 자체를 피하게 돼요. 서로 말수가 줄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폰만 보게 되죠. 말은 없고 공기는 무겁고 기억은 자꾸 언쟁 위주로 남아요. 그리고 음식. 아침부터 묻습니다. 점심엔 뭐 먹을 거야? 어제 반찬 짜더라. 김치 국물 좀 덜 뿌리면 안 돼? 예전엔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게 행복이었는데 요즘은 눈치 보이면서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먹는 걸로도 평가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내가 만든 밥을 왜 이렇게 쉽게 평가할까? 그럼 당신이 해보든가라는 생각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말 정말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꾹 참았어요. 참다 보니 마음의 주름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가장 큰 건 공간의 부재예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자리, 나만의 소리. 이 모든 것이 집 안에서 사라졌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고, TV는 하루 종일 켜져 있고, 집 안 어딜 가도 공유된 시간뿐이었어요.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마저 뭐해? 하고 말을 걸어요. 거기서조차 대답해야 하나 싶을 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죠.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진 거지? 왜 집 안에서조차 내 존재는 자꾸 작아지고 숨소리도 조심해야 할까? 내가 만든 집인데 이젠 내 집 같지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감정은 점점 무뎌지기보다 굳어졌어요. 무덤덤한 얼굴로 밥을 차리고 의무적으로 대화하고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길 바라며 시간을 버텼어요. 문제는 남편은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묻는데 사실 그 순간이 제일 얄미웠어요. 그걸 왜 몰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이 말을 속으로 삼키고 또 웃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잘못이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더 괴로웠어요. 스스로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어느 날 정말 사소한 걸로 다퉜어요. 남편이 빨래 널던 방식을 지적했어요. 그 순간 평소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당신은 왜 항상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 왜 내가 하는 모든 걸 고치려고 해? 제발 내 공간 좀 줘. 이 말을 하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작게 말했어요. 나는 그냥 당신이 외롭지 않길 바랐어. 그 말에 더 울었어요. 서로를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남편은 함께 있고 싶어서 말을 걸고 나는 혼자 있고 싶어서 피했던 거예요. 서로의 애정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우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감정이 쌓이기 전에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고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서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남편은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저는 오후에 책을 읽거나 친구와 통화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하니까 오히려 대화가 편해지고 웃음도 늘어났어요. 지금도 가끔 답답할 때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결혼 생활은 결국 두 사람이 한 공간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배웠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남편이 마트에서 사온 생필품을 부엌에 놓으며 말했어요. 휴지는 이쪽에 두면 찾기 어렵잖아. 여기 말고 저기 넣자.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난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그냥 그만 좀 해. 당신은 왜 항상 내 방식에 참견해? 남편은 멈칫했어요. 눈이 조금 커지더니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난 그냥 편하라고. 그 말을 막으며 저는 소리쳤어요. 아니, 당신 편하자고 나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겠지만 나는 하루에도 10번씩 참는다고. 이 집에서 내 공간이 어딨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내 얼굴은 뜨거워졌고 눈물이 터졌어요. 나는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그냥 나대로 숨 쉴 시간이. 소리내서 울었어요. 몇 달, 몇 년간 누적된 감정이 휴지 하나 옮기자는 말 한마디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그냥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바랐어. 당신이 혼자 있던 시간이 외로울까봐. 그래서 자꾸 말 걸고 같이 있으려고 했던 건데. 그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렸어요. 서로를 위했던 마음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자꾸 내 옆에 있으려고 했고, 나는 자꾸 멀어지려고 했고, 남편은 같이 있음으로 사랑을 표현했지만 나는 혼자 있음을 통해 겨우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외출했어요. 혼자 남은 집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들리는 고요함. 예전엔 익숙했던 나만의 시간. 근데 이상하죠. 그 고요함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남편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사실은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던 거였어요. 오후가 돼서야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 주방에 들어와 물을 마시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그냥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당신한테는 부담일 수 있다는 걸 몰랐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 이해받았다는 느낌에 울음이 났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 근데 나는 너무 힘들었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오랜만에 조용히 따뜻하게.
말없이 안고만 있었는데 그 몇 분이 몇 달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둘은 약속했어요. 서로에게 혼자 있을 시간을 주기로.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으로 숨쉬기로. 남편은 아침마다 산책을 가고 저는 오후에 산책을 나가요. 거실에서 TV를 보지 않을 땐 남편은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영상 콘텐츠를 보기도 해요. 전에는 모든 것을 같이 해야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사랑은 거리를 허락하는 용기라는 걸. 조금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남편이 집에만 있는 게 싫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매일이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또 부딪히고 또 서운해지고 또 조용히 마음이 다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나 혼자 있고 싶어. 잠깐 산책하고 올게. 오늘 하루는 좀 조용히 보내고 싶어. 그 말을 꺼내는 게 이젠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고 싶어서라는 걸 서로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게 황혼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하는 지혜일지도 몰라요. 끝까지 붙어 있는 것보다 서로에게 숨쉴 틈을 주는 것. 그건 결국 더 오래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거리두기의 기술이 아닐까요? 같이 있는 시간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거리가 더 중요했어요. 누구나 결혼을 하면 함께하는 시간만큼 서로 가까워지고 함께 있는 공간만큼 마음도 이어질 거라 믿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의 속도가 달라지고 각자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하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같이 있기 때문에 더 멀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어요. 대화가 줄어들고 표정이 굳어지고 무언의 피로가 방 안 공기처럼 가득 차죠. 그럴 때는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었어. 사랑받는 아내 말고, 엄마 말고, 집안일 하는 사람 말고, 그냥 나로 숨 쉴 수 있는 하루.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뒤로 밀어두고, 관계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을 너무 오래 눌러두고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유가 사라졌고 조용히 쉬어가는 틈이 사라졌다는 것. 그 틈이 없으니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시선 하나에도 상처받고 침묵마저도 소음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서로 일정 시간을 따로 보내려고 해요. 남편은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저는 조용한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혼자 시장에 가서 천천히 구경해요. 그 짧은 혼자의 시간이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줘요. 집에 돌아와서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진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구나. 예전에는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했고, 같이 자는 게 중요했고,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말없이 앉아 있어도 편안한 거리,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가 침범하지 않는 안전한 거리,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각자 존재하면서도 함께 존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수많은 오해와 눈물,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지나간 후에야
이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말할 수 있게 된 내가 조금 대견해요. 예전 같았으면 혼자 참다가 병이 나버렸을 거예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두다가 어느 날 툭 관계가 깨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감정은 나누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걸,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말한다고 해서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해요. 조용히 정직하게. 나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잠깐만 생각 좀 하고 싶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숨 쉴 시간이 필요해서. 그리고 남편도 조금씩 변했어요. 예전처럼 집에만 있지 않아요. 밖에 나가려고 노력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시간이 결국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 거라는 걸 우리 둘 다 느끼고 있어요. 이젠 누가 잘못했다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도요. 그저 우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고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눈물이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지금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남편이 싫은 건 아닌데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 마음, 말 못하고 꾹 참고 있는 그 감정.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고 당신 자신을 아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결혼 생활이란 건 서로 붙들고 버티는 일이 아니라 서로 놓지 않기 위해 잠시 손을 놓아주는 일이 아닐까요? 같이 있으면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관계. 그게 어쩌면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할 진짜 사랑의 형태일지도 몰라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나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는 그저 사소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가슴속 깊은 울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하지 못한 감정,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한 마음, 그런 것들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대신 표현해 준 것 같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을 함께한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말없이 눈물을 삼키는 날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디선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지는 것 같아요. 이 채널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조금 지친 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토닥여지는 그런 시간.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댓글창에는 아무도 눈치 주지 않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들만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가만히 담아두었던 이야기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용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따뜻한 손길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단지 버튼 하나지만 그 속에는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라는 조용한 응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고 이야기는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우리 서로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봐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